크리스 취미생활.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캠핑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장비를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장비들을 추천 그리고 팁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캠핑에 대한 내공이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켜고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et it. 오늘의 촬영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번에도 도움을 주셨던 캠핑고래 인천점 사장님과 매장 오픈 전에 매장에서 장비들을 한번 보여주면서 어떤 장비들이 좋을지 추천 그리고 팁을 드리는 영상을 같이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 가게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여기를 자주 오는 이유가 저도 캠핑을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둘 장비를 사기 시작한 곳이 이곳이었어요. 저희 집이랑 가장 가까운 캠핑 매장이 여기였거든요. 그릇이나 뭐 램프, 가스 자잘한 용품부터 사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사장님한테 여쭈면서 조금씩 배워 나갔었죠. 웬만한 장비는 여기에 종류별로 다 있어서 오늘 예제로 아이템들을 보여드리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캠핑고래 인천점 점장이자 사장님 이준희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한 대로 처음 캠핑 시 필요한 장비 세팅과 추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제가 먼저 몇 가지 아이템 리스트를 뽑아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텐트예요. 캠핑을 처음 하는 분이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솔캠이나 가족 단위 캠핑을 위한 텐트를 분류해서 추천하자면 어떤 크기에 그리고 어떤 형태의 텐트가 좋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처음 캠핑을 하신 분들이 뭐 텐트나 이런 거를 뭐 여쭤보기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종류 그리고 어떤 형태의 텐트를 추천해 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절마다 좀 다르고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는데, 이제 봄부터 여름 초 가을까지는 돔 텐트의 타프 형태로 이제 많이 선호들 하시게 되고, 지금 같은 10월이 넘어가는 계절에는 저녁에 쌀쌀하기 때문에 그죠? 거의 겨울에 가까워요. 산속 계곡에 들어가면 아마 얼음이 어느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리빙쉘 텐트로 해서 난로를 필 수 있는 텐트를 선호하시게 되시죠. 리빙쉘 텐트라면 거실과 방이 구분되어 있어서 높이가 150cm 이상 돼야 난로가 가능해요. 텐트 자체가 너무 낮아버리면 텐트와 난로가 너무 가까워서 텐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난로를 피지 말라고 하거든요. 150cm 되는 이상의 텐트에 난로를 넣고 그 위에 페니터를 넣으시면 충분히 겨울에도 반팔만 입고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페니터를 왜 넣어야 되냐? 난로의 모든 열은 거의 70%에서 80%라고 하거든요. 70%에서 80% 열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난로를 폈을 적에 윗공기는 따뜻한데 아래는 사실 추워요, 앉아있으면. 그래서 타프팬 위에서 선풍기를 돌려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뜻해서 안에 이너 안에서도 문만 열어놓고서도 훨씬 훈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캠핑이 쉬러 가는 거고 안전성을 위한 거지만 뇌가 따뜻하고 뇌가 배불러야 재밌는 거지, 배고프고 추우면 어디 가서도 고생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에 보신 것처럼 타프, 그늘막이 형성될 수 있는 기본 타프가 있는 밑에 돔 텐트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보편적이세요. 일반 그늘막, 폴라리스의 썬블럭이라는 그늘막도 있어서 이런 그늘막 위에 타프 맞추시면 캠핑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거든요. 요게 제일 많이 쓰시는 형태의 그늘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1박 2박 하게 되시면 대부분 돔 텐트를 선호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 쓰시는 텐트들이 여기 DP 되어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카레 오토3, 이거는 이제 오토 텐트라고 이제 하고, 폴대를 뽑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접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텐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참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폴대를 빼는 게 아니라 모든 폴대가 우산처럼 접히기 때문에 폴대를 잡아 뽑아서 딱딱 소리 날 정도로 뽑으시면 설치가 끝납니다. 예전에는 돔 텐트가 유일했어요. 모든 텐트들이 돔 텐트 위주로 나왔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리빙쉘 텐트가 없었기 때문에 돔 텐트였어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요즘 아이들은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랑은 다르게 모기에 한 방 물려도 저희가 어렸을 때 벌에 물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리빙 세트를 더 선호하시는 게 가족 캠퍼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모기장이 필요한데 타프를 사서 타프 쉘을, 그러니까 모기장 쉘터를 사셔야 되는데 그 너무 금액적으로나 부피적으로 너무 크다는 거죠. 리빙실 텐트 하나만으로 쉘터 겸 텐트를 다 커버할 수 있고 애들을 모기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리빙실 텐트를 가족 캠퍼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텐트가 리빙실 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텐트를 구매하시면 기본적으로 폴대나 팩은 들어있지만 번들 팩은 쓸모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태 나가셔서 텐트 설치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팩이 몇 개가 필요한지 파악한 뒤에 제대로 된 팩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텐트를 구매하자마자 여기에 와서 콜팩이라는 브랜드의 단조팩을 개수 맞춰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텐트용으로는 한 30cm 정도, 그리고 타프용으로는 40cm 정도의 팩을 10개 정도 따로 구매해서 따로 설치용으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파쇄석이 아닌 나무 데크에서 캠핑을 하시게 되면 일반 팩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수로 데크 전용 팩을 구매하셔서 늘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데크팩인데요, 이 데크팩 끝에는 이렇게 비너를 연결해서 텐트에 달린 고리에 걸치실 때 사용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캠핑을 가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의자랑 테이블입니다.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대화도 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솔캠 위주로 하기 때문에 캠톨이라는 브랜드의 메탈 폴딩 테이블 라지 사이즈를 들고 다녀요. 그걸로도 아주 충분했죠.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는 스노우라인의 펜다 체어라고 하는 조립형 의자를 구매했는데 머리부터 지지를 해주면서 공간 차지는 적게 해서 아주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접대 캠핑도 하고 가끔 대단위의 캠핑도 하면서 좀 더 많은 의자와 좀 더 큰 테이블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의자랑 어떤 테이블을 추천해 주신지 한번 여쭤보고 촬영을 해 볼게요. 테이블들은 지금까지 많이 접해 보셨을 만한 테이블들은 이게 폴딩 테이블이라고 해서 접히는 식의 테이블들이 보편적이었는데 요즘은 수납이 더 간단하고 각각 다리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롤 테이블들을 선호하시게 됐어요. 롤 테이블들을 제일 많이 쓰시는 이유가 테이블이 수납이 작게 되면서 갖고 다니시 편하고 또 가볍고 다리의 길이 조절이 각각 돼서 계곡을 가셔도 수평을 잡을 수 있는 테이블이어서 제일 캠퍼들이 제일 선호하는 테이블이 롤 테이블입니다. 알루미늄 롤 테이블들이 우드 스타일로 이렇게 변형되어 가면서 예쁘게 우드 느낌도 나고 가볍게 알루미늄 테이블로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선생님. 얘는 1200 사이즈예요. 4인 가족이 딱 제일 좋은 사이즈이기도 하죠. 1200 사이즈를 제일 선호하시는 이유가 요즘은 캠퍼들이 예전처럼 원버너를 쓰시는 게 아니라 테이블 구이바다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구이바다 하나가 올라오게 되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90 사이즈, 100 사이즈에서는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이바다가 하나 올라오고 또 야채 여러 가지 음식들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1200 사이즈를 제일 선호하시죠. 맨 위에 거는 솔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한두 번에서 쓰시기에 딱 좋죠. 그럼 가격대를 대충 가격대를 보시면 네, 이제 82,000원이죠. 네네. 중간 사이즈가 1200 사이즈가 99,000원. 크기가 커져도 큰 차이는 없네요. 그래서 큰 걸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캠퍼들의 초보 단계가 넘어가든가 아니면 지금은 초보들도 많이 선호하시는데 우드 체어나 우드 테이블, 그 우드 테이블을 하시면 우드 체어를 선호하시게 되는 거고 알루미늄 테이블을 하시면 릴렉스 체어로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죠. 우드 테이블과 우드 체어. 확실히 감성이 있네요. 상당히 편하네요. 지지도 잘해주고. 여기 보시면 우드 롤 테이블입니다.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예인들이 많이 쓰기도 하지만 우드 롤 테이블은 감성이 남달라요. 우드 롤 테이블에 사용하면서 좀 중요한 사항은 어떤 우드 나무잖아요. 예. 그래서 물컵이나 어떤 물이 흘렸을 적에
수분 내에, 그러니까 10분, 20분 내에 좀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얘가 물을 먹기 때문에 이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우드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가죽 테이블 뿔을 많이 쓰시기도 하시죠. 저도 라지 사이즈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요리해서 먹을 때 보면 가운데 음식이 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커버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가죽 커버가 인조기 때문에 저렴해요. 15,000원밖에 안 해요. 아, 저렴하네요. 의자는 예전에 많이 쓰셨던 폴딩 테이블, 폴딩 체어죠. 폴딩 체어. 이게 접어서 수납이 간단하고 가볍고 이런 폴딩 체어도 괜찮고. 네네.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런 체어도 괜찮아요. 저렴하면서 폴라리스에서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체어인데, 허그 체어라고 해서 아이들은 내가 체어를 앉기 위해서 앞을 짚거나 무릎을 짚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랬을 때 앞으로 넘어지 않는 체어를 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안정성으로 참 좋아요. 근데 허그 체어들은 앞을 눌러도 앞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가볍지만. 그래서 앉아보시면 확실히 어른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단점은 우리가 머리를 기댈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체어가 롱 릴렉스 체어라고 해서 이렇게 롱하게 머리를 기댈 수도 있고, 가격대는 큰 차이는 없어요. 이런 폴딩 체어나 릴렉스 체어에서 가격이 어쩌면 폴립 체어가 비쌀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릴렉스 체어가 폴라리스에서 새로 새 톤으로 만든 이 체어가 지금 선호도가 높은데, 왜냐면 내야중 캠핑 체어들이 최대 내야중이 대부분 80kg 기준으로 만들었었어요. 네네. 폴라리스에서 100kg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요 신형으로 나왔는데 가격도 5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체어는 지금 폴라리스 릴렉스 체어. 아, 근데 진짜 가격 차이가 없네요. 이 조그만 게 한 4만 원대인데 얘도 4만 원대, 쟤도 한 뭐 5만 원대. 요 ton에 아, 우드가 들어가서 나무. 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 자, 그럼 세 번째 아이템으로 랜턴, 버너, 식기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조리기구 그리고 식기류예요. 일단 캠핑은 먹으러 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너는 소토라는 브랜드의 지스토브라는 아이템을 쓰고 있는데 아주 조그매요. 그냥 순전히 예뻐서 쓰고 있고, 커피 끓여 먹기에 가장 좋은, 그리고 물 끓이기에 가장 좋은 조그만 버너이기 때문에 서브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부린이라는 브랜드의 BL100-B16이라는 버너를 메인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 아이템은 강연 버너이기 때문에 요리할 때 잘 써먹고 있어요. 화력도 좋은데 단점이라면 불이 가운데에 모여서 전도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전도율이 좋은 강연 버너를 구매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4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처음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렴하게 구매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솔캠 위주이기 때문에 식기류는 마찬가지로 알리에서 산 파이어메이플이라는 브랜드의 캠핑용 웍, 그리고 스탠드의 프레쿡 세트를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어요. 프레쿡 세트 같은 경우는 코펠이랑 그릇, 그리고 뒤집개, 그리고 국자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웬만한 요리는 커버가 가능하고요. 크기는 1.5리터라서 솔캠에 딱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접시류는 다이소에서 저렴한 스테인 접시 하나를 사서 쓰고 있고요. 집에서 쓰는 수저류 등을 가져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장님이 손님들이 왔을 때 어떤 제품을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버너, 어떤 랜턴을 추천해 주실지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캠퍼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크레모아 랜턴이 있어요. 3피스, 뭐 사이즈별로 미디움 라지, 엑스 라지까지. 저는 밝기, 뭐 성능보다 사실 이 회사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어요. AS요? AS가 남다릅니다. 모든 장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용하시면서 망가지는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동하면서, 떨구거나 차에서 떨어뜨리거나 그랬을 때 AS를 받으시는데, 어느 회사가 더 AS를 더 잘해주느냐는 내 이게 사용하면서 후 관리를
어느 회사가 잘해주냐를 따지는 건데 확실히 크레모아는 남다릅니다. 크레모아가 좋은 대신 중소기업체에서도 만드시는 이런 렌터들도 픽소나 허킨스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 회사가 서비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서비스 좋습니다. 어쩌면 크레모아의 이름성보다 이런 가성비를 따라가시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되게 밝네요. 가격이 작지만 셉니다. 얼마죠? 59,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완충 SC에는 10시간 가는 거는 기본으로 쓰시면 돼요. 크레모아도 마찬가지고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보시면 됩니다. 크레모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16만원 그리고 중형이 한 13만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허킨스의 장점은 또 뭐냐면 버튼식이었다면 지금까지 밝기 조절하는 게 버튼식 단계별로 있었다면 얘는 볼륨식입니다. 내가 실내 랜턴으로 쓰기 위해서 최대한 낮춰서 쓰고 실외에서도 밝기 조절을 해가지고 볼륨처럼 그쵸. 선분해 이런 거. 이런 단계가 없으니까 밝기 조절할 때 되게 좋죠. 캠핑장에 가시면 여기 굉장히 어두워요. 저희가 항상 형광등 밑에 생활을 하고 가로등 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산속 캠핑장에 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 가까운 화장실 가는데도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헤드랜턴들 가격도 저렴하고 3,000원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이런 헤드랜턴들 하나 씌워주면 애들 화장실 가는 거 전혀 무섭지 않고 재밌어 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퇴근하시고 캠핑장 가시는 분들 보면 밤에 또 텐트 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꼭 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낚시 손님도 많이 오세요. 저는 처음에 캠핑 시작할 때 사장님이 얘를 추천해 주셨어요. 2만원짜리인데 실내 등으로도 잘 써먹고 있어요. 렌터 LED바는 뒷면에 자석거리가 있어서 차에 우리가 차바크를 하시는 분들한테 차에 붙여서 랜턴을 켤 수 있고 아주 차박할 때 많이 써요. 텐트를 치실 때도 이제 요 황사등은 우리 벌레들이 좀 싫어하는 불빛이어서 벌레가 좀 덜 꼬인다고 해서 요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실 때는 형광색으로 사용하시면 자유롭게 차박하시면서 많이 쓰시는 편이죠. 감성용으로 호롱등 많이 사가지 않나요? 그렇죠. 호롱은 감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롱호롱하죠. 진짜 오래 가요. 이거 하나만 켜놓고서 하면 거의 일주일 가까이도 가집니다. 불을 지필 새가 여기밖에 없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드시면 돼요.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밑으로 넣잖아요. 네. 원래. 가스를 여시고 가스가 분출이 많이 기다리셔도 돼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죠. 호롱호롱하네요. 네. 가스가 많이 분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밸브를 다 연다고 해서 가스가 더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 조절을 하실 때는 이 원형을 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집에 갖고 계신 제품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이런 부탄가스 경용으로 된 이거 뭐 브루스타 같은. 그렇죠. 가스 버너를 쓰셔도 됩니다. 저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컵형 버너 백패킹 하신 분들이 많이 쓰시죠. 가스에 일체형으로 장착돼서 간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캠퍼들이 지금 쓰시는 원버너 중에는 제라사에서 나온 가격도 괜찮네요. 로켓 스토브 45,000원. 요거 많이 쓰요. 요게 최근에 한 작년 말 정도에 출시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매장에 들어올 때마다 품절되고 있습니다. 위에 상부가 뭐 거의 강연 버너 수준이네요. 그렇죠. 화력도 뭐 비슷하겠습니다. 강연 버너인데 이름 자체가. 아 얘도 강연 버너겠죠? 괜찮은데? 이소가스는 볼트만 제대로 맞춰서 돌려 끼우시면 됩니다. 화력이 좋아서 고기를 구우면 맛이 다를 겁니다. 가족 캠퍼들이 사용하시는 버너 중에는 투버너가 있어요. 구이도 하고 찌개도 하고 밥도 하고 국도 하고 가족 캠퍼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버너가 이제 투버너가 되죠.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 호수 버너로 79,000원.
멀티 트윈 버너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유는 부탄가스도 사용할 수 있고 이소가스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입니다. 이렇게 아답터가 들어있어서 부탄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걸 빼놓으면 이소가스를 끼워서 이소가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멀티 트윈 버너가 59,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얘가 더 싸네요. 그렇죠. 아, 얘는 액출식이라 더. 그렇죠. 그렇군요. 이소가스를 화력을 줬기 위해서는 가스 뒤집어야 되는 건 아시죠? 네네. 이렇게 했을 때는 기체하기 때문에 부탄가스와 별 차이가 없어요. 뒤집는 순간 화력은 배가 되고 액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의 흔들림에 바람의 영향을 훨씬 더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볼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기 구이기도 하셔도 구이용으로 쓰셔도 충분할 정도로. 구성품에는 우리 캠핑에서 삼겹살을 빠뜨릴 수 없죠. 삼겹살. 다른 코펠이나 냄비를 올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럼 그렇죠. 여기 이제 꼬치도 많이 구드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하이런사에서 나온 건데 크기가 어마하네. 남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가운데 하나에서 화력이 좀 달라요. 가운데에서 좀 잘 있게끔. 크기 차이가 상당합니다. 전골 냄비 사이즈도 다르죠. 그렇죠. 가격 차이가 뭐 거의 없네요. 네, 가격 차이가 아까 제품들을 보시면 테이블 제품이든 캠핑용품 제품이 사이즈가 좀 작다고 해서 가격 차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큰 걸 가야죠. 큰 걸로 가야죠. 그 외에 뭐 주전자나 식기류 같은 경우는 자기 필요성에 따라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스테인레스 그릇을 가족들을 위해 구매하시고 싶다 그러면 세트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케이스까지 있는 제품이 운반성이 좋아서 나중에 더 편하실 거예요. 이런 수저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트로도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캠핑 인원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도 꼭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다니기 때문에 요만한 컵 하나를 들고 다녀요. 근데 시에라 컵 같은 경우는 국을 먹기에도 좋고 음료수 먹기에도 좋아서 활용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침낭, 그리고 텐트 밑에 깔아야 되는 자축 매트, 발포 매트, 그리고 야전 침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침낭 같은 경우는 잠자리에서 꼭 필요하죠. 그리고 자축 매트, 야전 침대 이런 제품들을 많이들 준비를 하세요. 잠자리를 위해서. 침낭은 뭐 3계절용이 있을 수도 있고 동계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계절별로 어떤 아이템이 좋을지, 그리고 매트는 어떤 제품을 사야 중복 투자 없이 만족하게 구매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야전 침대는 꼭 필요한지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침낭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더우면 어떡하지? 추우면 어떡하지? 걱정들을 하시게 되고요. 근데 저희는 오토 캠핑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백패킹을 다니지 않는 이상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계절용으로 무난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단 전기장판이 필수입니다. 산악에 쓰시는 영하 20도, 30도에도 견딜 수 있는 덕다운을 사시더라도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상급도 있죠. 춥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면 춥지 않은 게 아니라 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덕다운까지 가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계절 침낭으로 저렴하게 3만원, 5만원대 충분히 쓰실 수 있게끔 가지별로 모든 회사별로 천차만별이긴 한데 충전재가 같은 소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고 디자인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추위를 좀 많이 타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럴 때는 동계 침낭으로 해서 무릎 침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께가 다르죠. 그래서 난로를 피시게 되면 침낭의 두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쿠션감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펴시면 사각으로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불처럼, 손이불처럼 쓰시는 거예요. 깔고 덮고. 그런 건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이 친구는 가격이, 이 프리미엄 침낭은 52,000원입니다. 되게 싸네요. 매트 중에는 우리 많이 사용하시는 매트가 이제 에어 매트가 되실 거예요.
두께가 엄청나네요. 지금 요 사이즈는 15cm 사이즈입니다. 거의 한 뼘 수준에 가까운 두께네요. 어쩌면 초보 캠퍼를 떠나서 모든 캠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요 자충 매트입니다. 자동 충전 매트라고 해서 자충 매트라고 하고요. 차 있지만 볼트를 연다고 해서 따로 크게 바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볼트만 열어놓으면 바람이 차는 형태이기 때문에 볼트를 열어놓고 반대쪽에서 마셔서 바람을 빼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빼시고 캠핑장에서는 볼트만 열어놓고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바람이 돼요.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캠핑장에 가시면 텐트 설치하시고 발포 매트 까시고 전기장판 까시고 자충 매트를 먼저 펴놓으세요. 파쇄석에서 자더라도 발포 매트 하나, 자충 매트 하나 깔고 자면은 충분하겠네요. 발포 매트를 깐다는 거는 자충 매트가 에어가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뻥커가 났을 적에 방법이 없어요. 패치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발포 매트를 까시는 게 자충 매트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파쇄석에서의 찍힘. 근데 발포 매트를 깔아주시면서 쿠션감은 배가 되죠. 혼자 캠핑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될 것 같고, 인원이 많으면 연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싱글 사이즈로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더블 사이즈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크다. 지금 손님들이 극찬하고 있는, 캠퍼들이 극찬하고 있는 폴라리스 자충 매트. 이 걔는 같은 뭐 경우는 TPU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자충 매트랑은 달라요. 결이. 이게 만져보시면 되게 부드럽네요. 무슨 세모 만지는 느낌. 폴라리스 자충 매트의 장점은, 그래서 지금 본 제품 거는 아니지만 폴라리스 제품에는 요 펌프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한 2번? 3번만 쫙 주시면 한 번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만져보시죠. 빵빵하네요. 얘는 좀 가격대가 얼마나 할까요? 얘는 79,000원입니다. 10만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싸네요. 가족분들 있으면 요거 하나만 있어도 되겠네요. 발포 매트. 일반 리빙쉘 텐트나 돔 텐트 3, 4인용 기준으로 보실 적에 요거 2장 들어가면 충분히 다 깔리고 4, 5인용 텐트에 이렇게 2장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야전 침대를 고르신다면 어떤 걸 생각하고 고르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야전 침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침대를, 그러니까 누워서 잘 것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이 가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 위에서 방방처럼 뜁니다. 저같이 체격이 있으신 분들, 80kg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누우셨을 때 일반 야전 침대의 사이즈는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한 65에서 70 정도. 90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깨가 안 닿아요. 이 프레임에 어깨가 닿아서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 광폭으로 해서 많이 쓰시는 야전 침대. 이런 침대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저렴하고. 오토 캠핑 같은 경우는 좀 폭이 넓고 튼튼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몰라서 이런 야전 침대를 새로 구매했는데 처음에는 백패킹용 조립식을 샀었거든요. 야전 침대가 또 되게 넓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 텐트가 좁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텐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넓은 침대를 넣을 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웨일테일 고래가 만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나가고 있죠 요즘. 이게 폭이 얼마나 되죠? 폭은 65 정도 됩니다. 여성분들한테 네. 가격이 너무 민망해서 차마 말로 못하게. 3만원대 야침은 처음 보네요. 보통 쿠션감이 없으면 못 잘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야전 침대를 사고 위에 보통 자충 매트를 까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충 매트를 까시면 이 프레임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타프
타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타프 같은 경우는 제 경우는 캠핑을 몇 번 해본 결과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캠핑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는 과연 이게 필수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타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장님,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타프를 없이 캠핑을 시작했는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캠핑을 처음 하신 분들한테 타프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타프는 필수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계절은 선택일 수 있지만 6, 7월에는 사실 그쵸? 필수죠.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6, 7월 봄볕도 사실 많이 따가워요. 자외선이 지금 저희 인체에 많이 해롭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 코팅된 타프를 많이 찾으시는 거고 타프들은 방수 효과, 기본적으로 방수 효과도 있지만 자외선 차단과 바람막도 거의 많이 쓰시거든요. 위에만 있다기보다는 폴대를 낮춰서 한쪽을 내리시면 윈드 브레이크처럼 바람막이를 쓸 수 있어요. 타프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타프 하나만으로도 캠핑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 봤어요. 그러면 이제 렉타 타프가 있고 헥사 타프가 있는데 어떤 걸 처음 쓰시는 게 좋을지. 렉타 타프와 헥사 타프의 차이점은 렉타 타프는 직사각형이라면 헥사는 그걸 가오리 모양으로 예쁘게 잘라놨다고 보시면 돼요. 감성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보시면 헥사가 훨씬 더 예쁘고 감성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용상으로 실질적으로 밑에 그늘막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렉타를 따라갈 수는 없죠. 면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렉타 타프를 많이 선호하시는 이유가 4.4에 5.5m의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시더라도 렉타 타프면 이제 그 정도 사이즈가 되시는데 폴대, 주폴대 280짜리 2개와 사이드 폴대 180짜리 4개가 들어가는 렉타 타프를 제일 선호하고 계시고 제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150데니안이나 210데니안처럼 원단의 두께에 상관없이 방수가 됐으니까 블랙 코팅이 됐으니까 쓰셨는데 요즘은 최근 들어서 300데니안짜리 원단이 300데니안으로 두껍게 재질이 나오거든요. 그 재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저조차도 써보니 확실히 원단의 두께 차이는 무시할 수 없구나. 오래 쓸 수 있겠구나. 팩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뭐 콜백 같은 거를 몇 cm, 40cm 정도면. 자, 사이드 같은 경우는 180cm의 폴대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30cm면 충분합니다. 근데 주폴대의 경우 280이라는 긴 장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40cm 이상을 박으셔야 돼요. 하나로는 안 됩니다. 2개에 박으셔야 돼요. 사이드 폴대 하나, 둘, 셋, 4개죠. 180짜리 4개니까 30cm짜리 4개. 주폴대 280짜리 2개니까 2개씩 박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4개. 그래서 40cm짜리 4개, 30cm 4개. 팩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렉타 타프는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왜냐면 캠핑 안 해보신 분들은 타프 살 때 폴대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뭘 사야 될까요? 스틸이 있고 뭐 플라스틱이 있고. 플라스틱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스틸이 또 뭐 되게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스틸 제품은 일반 플라스틱 재질보다 일단 한여름에 하루 더 간다 보시면 돼요. 같은 얼음량을 넣었을 때 하루는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2, 3인 가족까지는 충분한. 아, 스틸이 보온력이 더 좋은가 봐요. 그렇죠. 아, 이거는 몇 리터짜리죠? 29리터짜리입니다. 오늘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아. 사이즈별로 금액이 크나 작으나 50리터나 51리터나 그렇죠. 큰 차이가 없어. 쟤는 50리터짜리 아닌가요? 저도 이걸 쓰고 있는데 웬만한 게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스틸 재질인데 가격이 125,000원. 이거는 29리터인데 근데 108,000원. 그러면 제가 대충 생각을 해본 아이템 구성들이 이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또 필요할 만한 게 여름에 그리고 겨울에도 필요한 게 팬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팬이랑 화로대, 요즘 같은 경우는 불멍을 필수로 하니까 화로대, 그 두 가지 정도만 추가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여름에 텐트 안에 해놔도 상당히 시원하겠네요. 얘는 이렇게 전기를 연결해서 쓰니까 오토 캠핑 때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프로펠러 4개를 다 달아서 시원함을 느끼시면 되고요. 아, 겨울에는 거슬릴 수 있으니까 또.
난로를 여기다 두시고 난로 순환용으로 쓰시는 이렇게 하시면 요런 건 가격대가 어떻게 될까요? 21,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로대 한번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화로대는 저희가 많이 쓰시는 불멍 화로대. 장작을 펴서 불을 지폈을 때 참 예쁘겠죠. 그 요즘 핫하고 있는 저도 있어요. 솔로 스토브. 아, 이게 이 브랜드로도 있네요. 네네. 핫하니까. 이중연소 돼서 연기가 안 나는. 아, 이걸 있으시다면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 29,000원. 펠릿 태우기에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 불멍을 하기에는 자, 요 제품들로 많이 구성을 하시는데 저같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멍으로 끝날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죠. 구워야죠. 구워야죠. 그래서 불판이 필요한 이런 화로대도 많이 쓰시긴 합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고기를 구울 때도 있지만 이 자체를 내려놓고 이 자체로 불멍을 하죠. 대신에 저는 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폴딩형 그리고 요 솔로 스토브 장작이 많이 안 들어가서 좋더라고요. 근데 요리하기엔 안 좋은데 얘는 장작이 좀 많이 소비될 것 같지만 요리하기엔 좋을 것 같네요. 밑에 이 쇠도 포함인가요? 요 검정 쇠? 아, 예. 제가 숯받침이라고 하고요. 주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얘는 포함이 아닌 건가요? 포함입니다. 68,000원. 그러면 오늘은 캠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장비를 사면 좋을지, 그럼 어떤 팁을 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캠핑고래 인천점에서 사장님이랑 도움을 받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따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려서 컨설팅처럼 사장님한테 도움을 받은 영상이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크리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남겨두니까 나중에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감사하고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핑의 계절이 가을인 만큼 난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안전 캠핑이 최우선이니까 안전한 캠핑 하십시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캠핑고래 인천점에서 크리스였습니다. Watch it look daytime in the night.